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아니 우리 되게 이제 험할 때가 그런 거예요. 이제 뭐 기사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30분 만에 후루룩 쓴 기사들 화재 기사 뭐 이런 거 갑자기 조회수 확 올라가는데 우리가 막 몇 날 며칠 고민해가지고 쓴 거 조회수 이렇게 나올 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가 그 기사의 퀄리티라든가 노력의 그 공들인 거에 따라서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결과가 뭐 조회수 하나로만 볼 수도 없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혁신. 우리가 스스로 혁신?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지역신문 전체적으로도 봐도 굉장히 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혁신은 니네 알아서 해 이건 아니죠. 왜냐면 기업도 혁신하려고 그러면 자금 지원도 해주고 다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거의 잘 나오지 않고요. 나오더라도 아시다시피 그 대형 언론사들은 이런 지역 신문에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지역 신문, 지방지 말고 지역 신문에 나온 거를 이렇게 리라이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보고 혹시 방송들은 가끔 작가님들이 연락이 와요. 와서 좀 알려주세요. 거기 취재할 사람 연결해 주세요. 예, 그럼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자기들이 취재를 할 수가 없죠. 이쪽 언론 일이 기자들 입장에서 최고 자산은 취재원이거든요. 네. 취재원을 확보를 한다는 게 그냥 툭 까고 물어본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관계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그게 긴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인 언론 활동을 하면서 쌓는 신뢰관계에 의해서 쌓여진 인적 네트워크예요. 네. 그게 기자의 자산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취재가 되겠어요. 물론 정말 문제가 심각해하고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제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 언론에서 한번 다뤘고 이거 괜찮네 거기로 가봐 그때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현장 이쪽 지역에서 제가 봤을 때의 방향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단 그 인력 투자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한 명 있어요. 주재 기자. 한 명이서 전라북도 14개 지자체의 소식을 다 취재하고 전할 수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한 거예요. 투자한 만큼 나오거든요. 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지만 과연 우리 삶이 얼마만큼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수자는 굉장히 배제되고 힘 있는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좀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모아지고 또 지역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의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힘을 만들어내는 것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역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걸어갈 길이다. 그리고 그 길에 지역신문은 너무너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저는 거의 공식이라고 봐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여론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네 말도 보장하고 네 말도 보장하는데 그래 그 언론이 다양해져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중앙 언론 몇 개로 대별되는 거는 그거는 독재 시대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얘기될 수 있는 게 저는 민주라고 보거든요. 그걸 하는 거는 집단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매체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들은 지역 매체가 아니면 다룰 데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민주주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서울공화국이라 불립니다. 지역과 지역 언론의 목소리, 지역 언론의 혁신을 위한 대안, 그리고 지원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 그리고 저널리즘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존재와 목소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시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 의견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그러라고 시민들이 그 구독료 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본래의 그 주어진 사명은 그 권력에 대한 감시입니다. 감시.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감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뭐 차를 줍니다. 그러면요, 100개 언론사 중에 95개 언론사는 그대로 씁니다. 뒤져보는 거지, 이거. 이 사람이 주장이 진짜 맞는지. 뭐 해서 보면 안 맞는 것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조사하고 뭐 다시 쓰죠. 다시 쓰면 이제 그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하려고 이렇게. 지역 언론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개선해 나가는 또 다른 조각으로서 지역 내 담론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과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위태로운 건 지역 언론뿐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서울에 쏠리는 불균형은 지역민 스스로를 지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의제 간의 괴리는 지역 언론이 마주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었습니다. 제주도 소식은 뭐 서울 10개 나고 하나 나가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단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주에 국민들이 있지만 완주 주민들이 완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지역에 사는 뭐 구청장 이름이나 여기 완주 국민들도 마찬가지. 완주 국민들 완주 군수 이름 알 것 같으세요? 대통령 이름은 알지만 몰라요. 서울시장 이름은 알지만 여기 지자체장 이름이나 국회의원 이름 몰라요.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 그냥 당 보고 찍는 거예요. 지역 이슈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주민들부터 스스로 난 여기 살지만 관심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사실 소수의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더 부패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하는 게 해줘야 되는 게 지역 언론의 역할인데 혹은 지역 시민단체 근데 그런 것들 규모 자체가 이렇게 활성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은 몰라요. 피부로 못 느끼더라고 보니까 내 지역 내 집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신문이 그만큼 그게 어떤 지표처럼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그 민주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돼 있는 데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만큼 독자들이 많다는 건 지역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지역 일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지역 안에 일어나는 담론들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투표를 할 때도 이걸 생각하고 하겠죠. 그냥 그런 게 없는 데들은 이쪽 지역은 어디 당 성향이니까 어디를 찍어야지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나가야 될 방향들이 지역 언론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증거입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언론이 다루면서 민주주의는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지역 언론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점점 부자 나라가 되면서 또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 정치와 지역의 행정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힘을 견제하고 이 힘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행정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신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 신문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런 공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지원 내용에는 좀 지금 뭐 청년들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지역 신문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라, 문을 열어줘라. 이런 것들이 저는 언론 개혁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요? 그 언론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을 하신다면 좀 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 혹은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런 정책들을 제가 볼 때는 기득권들에 의해서 정해졌을 거예요. 기득권이라 하면은 뭐 정치권과 대형 언론사들이 정해놓은 방법일 거예요. 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룰을 짰을 거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면은 과연 언론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 했냐? 뭐 회의적이잖아요. 뭐 꼭 여기 지방이 아니라 중앙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장에 귀를 좀 기울이고 앉아서 그냥 책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좀 현장을 보고 어떤 게 필요하겠다 이런 거 좀 관심 좀 노력하면 왜 안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분명히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지역 언론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는 다른 지역 언론과의 연대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에 주목할 때도 지역 언론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것, 서로 다르지만 또 한편 같이 싸워나가는 존재임을 일깨우는 힘, 바로 연대입니다. 지역 언론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다른 걸 할 걸. 근데 저희가 이제 은평구청하고 이번에 많은 부딪힘과 탄압이 있는 장면에서 다른 지역 언론들이 보내주신 그런 격려와 연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기고 있어요. 네. 그런 힘으로 같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같은 다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저는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가 모두 서울을 말할 때 지역을 대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널리즘 실현의 현실적 어려움을 말할 때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원칙을 믿고 힘겹게 지켜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삶 속에서 다르지만 같음을 알고 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언론입니다. 그렇게 지역 언론은 오늘도 서울공화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